반갑습니다. 단지입니다. 한복 원단으로 생활 한복 옷을 만들기 전에 한복 원단을 사용할 때 주로 쓰이는 용구 설명하겠습니다. 스팀 다림미 필요하시고요. 심지를 이용하실 때는 2P 내지 3P, 이게 면으로 되어 있는 거거든요. 살짝 빳빳합니다. 주로 깃에 쓰입니다. 가위, 송곳, 핀셋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사용하는 거고요. 그 다음 시침핀을 되도록이면 가는 시침핀을 사용하십니다. 이 얇은 거, 그리고 바늘도 되도록이면 얇은 거 사용하십니다. 펜은 10펜 주로 사용하시고요. 10펜도 이런 속지들은 큰 상관이 없는데 겉지, 고급 이 명주 겉지 이런 것들은 10펜 갔을 때 10펜이 지워지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워지는지 안 지워지는지 반드시 테스트를 하고 사용하셔야 됩니다. 수성펜, 초크 이런 거는 별로 권해드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초크는 이거 털어서 이 안에 섬유 안에 남기도 하고, 왜? 세탁을 못하니까. 그 다음 이게 그 수성펜 있죠. 수성펜 같은 경우에는 물을 뿌려서 이제 사라지는 건데, 이 원단 자체가 물을 뿌리면 안 되는 원단들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사용할 수 없으니까 10펜 또는 샤프 펜슬, 겉지에 안 하고 안지에 샤프로 본을 뜨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그만큼을 잘라내어서 자기는 아주 약하게 금방 지워질 수 있을 만큼 사용한다. 그러니까 그건 테크닉이 있어야 되니까 우리는 그냥 10펜을 이용하십니다. 반드시 겉지에 테스트 해보고 쓰십니다. 10편도 안 지워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꼭 테스트 하십니다. 그 다음 뿔헤라 이런 거는 이제 떼끼 바느질 할 때 시접을 접어서 다려야 된다든지 뭐 접어서 이렇게 눌러줘야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뿔헤라 있으시면 좋은데, 이거는 1년에 한두 번 쓸까 말까 하거든요. 그래서 굳이 사용하실 필요는 없는데 있다면 좋으시고요. 없을 경우에는 이렇게 힘이 있는 딱딱한 플라스틱이라든지 뭐 쇠라든지 다른 걸로 대용하실 수 있습니다. 나무 이런 것도 부드러운 면만 있으시면 됩니다. 그 다음 딱풀 준비하십니다. 딱풀은 겉감과 안의 심지를 두 개를 이동시키지 않고 딱 밀착해주는 역할을 하는 시침핀 대신으로 쓰기 때문에 거의 필수품입니다. 그 다음 시접 처리에 쓰이는 물풀, 제가 요거 패키지에 다 이어드렸습니다. 물풀 준비하십니다. 그리고 마감 다림질 할 때 쓰는 다리미풀. 그러면 기본적인 용구에 대한 설명은 마쳤습니다. 필수적으로 잘 드는 가위 준비하십니다. 자, 재단을 살펴보겠습니다. 보통 이제 겉지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기 때문에 겉지를 마지막에 설명하고요. 안지로 쓰이는 여러 가지 주화사, 노방, 크리스탈, 물모시, 산탄 등등 여러 가지 안감이 있습니다. 이 안감들은 겉지에 비해서 가격이 저렴하고 또 대신에 이제 폭이 4cm로 겉지에 비해서 넓은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안지는 쭉 찢어서 보통 사용하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자, 요거는 지금 산탄지입니다. 쭉 찢었더니 수평이 거의 맞습니다. 그러나 요거는 물모시입니다. 쭉 찢었더니 경사가 났습니다. 자, 이런 경우 노방, 크리스탈 이런 경우 쭉 찢었을 때 이렇게 반듯하게 놓여지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미미지 여기 끝쪽 식서 방향의 끝부분을 놓고 각자 90도 각자를 놓아서 수평을 맞춰서 쓰십니다. 왜냐, 세탁을 했을 때 줄어듦이 없는 소재의 원단이기 때문에 크게 비틀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미미지 기준으로 해서 90도로 하시고, 또는 미미지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수평이 되도록 맞추어서 이 부분을 이렇게 접어서 절단하시면 수평이 맞아지죠. 그런 식으로 사용하십니다. 물모시, 노방, 크리스탈 뭐 이런 종류들
그거는 심감도 되고 안지로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겉지 보겠습니다. 겉지는 깨끼용으로 나오는 것들이 있습니다. 아주 얇은 잠자리 날개 같은 이런 경우에는 쭉 찢으면 보통 수평이 맞습니다. 이런 경우는 주로 이 폭이 좁죠. 그래서 변동되는 변동수가 적습니다. 그리고 원래부터 이거 실 자체에 색을 염색을 해서 직조를 하기 때문에 후공정이 별로 없습니다. 뭐 자가든 무늬를 냈든 뭘 무늬를 냈든 후공정이 우리가 화학 섬유보다는 적게 되기 때문에 비틀어질 확률이 적거든요. 그래서 한번 쭉 찢어서 쓰면 크게 문제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조금 더 반듯하게 하실 경우에는 원단을 펼쳐서 끝부분에 가위밥을 3, 4cm 내십니다. 이렇게 벌려보시면 실실 날실 중에서 가로로 가는 실을 잡으실 수 있습니다. 한 실을 당겨 보십니다. 쭉쭉 당기면 이렇게 해서 라인이 생기죠. 요 라인을 기준으로 해서 오려 나가시면 맞아집니다. 한두 개의 실을 꺼내서 자, 이렇게 하면 요 선이 맞아지죠. 나오죠. 그 선을 따라서 해주시면 거의 맞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사용할 원단은 이렇게 하지 않고 옆에 여기 미미지를 가지고 기준을 삼아서 놓고 자르십니다. 훈민정음 원단은 그렇게 사용하십니다. 자, 거들지 원단이 있었죠. 그런 원단은 이제 전통 한복식 원단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쭉 당기시면 이렇게 당겨집니다. 쭉 실을 뽑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선이 생기거든요. 그 선을 따라서 잘라주시면 수평 수직이 맞는 원단을 잘라내실 수 있습니다. 원단 성질에 따라서 재단하는 방법이 조금 다르다. 한복 원단 중에는 이렇게 끔박끔박이 되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도 찢어서 사용하시거나 이렇게 쭉 찢어서 사용하시거나 또는 한 줄을 당겨서 이렇게 재단을 하려고 당겨보면 금박음박 때문에 당겨지지 않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여기 각도, 미미지의 각도에 맞춰서 90도 각을 기준으로 해서 사용하십니다. 공단, 양단 하는 거 있죠. 이런 거는 그냥 미미지 선을 따라서 90도 각을 잡아서 사용하시면 된다. 원단 따라서 다 다르다. 그래서 실제로는 그 원단, 어떤 원단을 사용하실 때 원단을 펼쳐보시고 끝부분을 확인하신 후에 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원단의 시작과 끝을 뭐 이런 식으로 맞춰줬다 하시면 전체적으로 다림질을 하시고 사용하십니다. 다림질은 한복 원단은 주로 실크로 놓고 다려주시면 됩니다. 고온으로 하면 수축이 되기 때문에 폭이 좁은 원단은 이렇게 옆으로 맞춰 가시면서 다림질 하시고, 넓은 원단은 한번 요래주고 이렇게 하십니다. 자, 비침이 있는 원단, 이제 겨울에 누빔 같은 원단 아니고는 대부분 한복지는 심이라고 하는 중간 단계의 안지가 하나 존재합니다. 비침이 있는 것도 그렇고 비침이 없는 것도 주로 였습니다. 부분적으로 안 엮긴 하지만 심지를 였습니다. 심지는 안지와 동일할 때도 있고 때로는 안지와 다른 색일 때도 있습니다. 심지는 주로 이 겉지의 색상과 최대한 비슷한 색, 겉지의 색상에 영향을 미치지 않거나 또는 오히려 완전 보색이라든지 다른 이색을 써서 느낌을 살려주기 위해서 제가 핑크 원단에 핑크를 대었을 때 이 느낌과 핑크 원단에 짙은 색의
자, 이거 좀 짙은데 이 바닥 색상이랑 너무 비슷해서 별 표시가 안 나겠죠. 짙은 색의 원단을 대었을 때 겉으로 드러나지는 색감이 다릅니다. 요렇게 짙은 분홍색을 놨더니 여기서는 연분홍처럼 색깔이 밝아지고 짙은 안지를 넣었더니 더 짙은 분홍색이 됩니다. 그래서 어떤 느낌을 살릴 거냐에 따라서 안지와 그 다음 심지의 색상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무조건 겉지하고 동일하다 이런 건 아닙니다. 상황 따라서 바뀝니다. 심지로 쓰는 원단은 주로 이렇게 겉지와 놨을 때 겉지의 바느질 상태나 소재 상태를 확인할 수 있게 약간 힘이 있는 투명한 원단을 주로 쓰고, 안지, 제일 안감은 겉지의 성질이나 비침 정도 또는 계절 그리고 바느질 방법 등에 따라서 비치는 원단을 사용하기도 하고 비치지 않는 원단을 사용하기도 합니다.